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동남권의 관문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대외비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번 신공항 사업에 최대 2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알려진 7조 원가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이라면 6조 9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계획됐던 기존의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22조 원가량의 재정이 투입됐던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초대형 사업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부산 가덕도뿐 아니라 우리 울산 바로 아래 기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노후화로 폐로를 앞둔 고리 2호기 운영 연장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이항희의 월간 정치공장에서 경제성 평가, 노후 원전 운영 연장, 신규 원전 등의 열쇠말을 중심으로 이항희 노동당 전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이항희의 월간 정치 공장. 네, 어서 오세요. 이항희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네, 우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정치공장의 이항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 특집으로 팟캐스트 정치팩토리가 이 시사팩토리 방송 시간에 편성돼가지고 잠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드리긴 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정치공장으로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또 연초부터 울산시장과 교육감도 그리고 각 구군의 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가 편성이 돼가지고 한동안 정치공장을 모두 미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 뵈서 아쉬웠는데 오늘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울산 시민들이 꼭 아셔야 할 이야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주제 뭔가요? 보통 다른 정치공장장들은 사자성어 이런 걸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결자해지입니다. 결자해지요? 네, 보통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연말에 제가 많이 쓰죠. 준비한 네. 이 결자해지의 일을 저지른 사람은 사실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크게는 핵이 인류의 재앙이라는 걸 알면서도 과잉 생산, 과잉 소비, 무분별한 전기 소비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모두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임기 초반에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하시고 나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지는 못해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하고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는 절대 안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이 약속을 좀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최근에 네. 또 우리 국민들 뒤통수를 쳤죠. 그래요? 뒤통수를 쳤다니 어떤 사안인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월요일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가 이제 통상 산업부라고 하니까 산업부라고 부를게요. 산업부에서 22회 에너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울진에 있는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3년이나 연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통 킨스라고 하는데 네. 이 킨스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논란 중인 월성원전이 또 2010년 기준 최대 1만 배의 삼중수가 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한국수력원자력, 보통 한수원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죠. 이 한수원이 2023년이면 수명이 끝나는 노후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원안위에 요청했다고 해요. 핵과 관련된 대형 이슈 3가지가 터졌는데요. 네. 이 부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다룰 이야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원전에 포위돼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좀 맞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22일에 이 산업부 발표부터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작년 11월 달에 한수원 이사의 결정을 통해서 신울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사계획 허가기간 연장을 산업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바로 내일 2월 26일이면 신울진 3, 4호기 건설이 내일까지 시작을 안 하면 첫삽을 뜨지 않으면 네. 이 전기사업 허가가 취소돼서 신울진 3, 4호기는 완전히 백지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바로 내일이요. 근데 이거를 지난 월요일 날 산업부가 22차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3, 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대로 2023년 12월까지 장장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바로 내일이면 백주화되는 이 신울진 3, 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까지 그러니까 3년이나 연장을 했다는 건데 맞아요. 네. 신규 원전 건설 백주화를 약속했던 정부 정책 기조와는 또 이 산업부 결정 굉장히 뭐가 안 맞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내년 봄에 네.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이번에 이렇게 연기해 버리면 차기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생기겠죠. 사실상 신울진 3, 4호기 공사 착공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업부는 이 기한 연장 취지를 이건 사업 재개가 아니라 네. 사업하고 취소할 때 발생할 여러 가지 한수원의 적자나 불이익 문제나 이런 걸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준 거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시민사회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신울진 3, 4호기 건설 계획은 2017년 정부가 탈핵 로드맵이랑 8차,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미 제외시킨 사업이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뭐냐면요. 향후 1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할 전력 수요 대비해서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도 잡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 설비를 확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 설비를 뭘 만들어야 될까? 얼마나 만들어야 될까? 네. 이런 걸 2년 주기로 정부에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9차까지 나왔고 이 9차가 2020년부터 34년까지 대한민국의 전기 계획을 다 담고 있는 계획서예요. 네. 근데 이 계획서에 중장기 전력 성일비 계획에 신울진 3, 4호기는 애초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더 이상 핵발전소 안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예, 이미 재배시킨 이 사업을 네. 그리고 심지어 2017년에 이거 계획시킬 때부터 한수원이 이제 이미 부지도 선정해 놨고 또 두산중공업이 이미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이거 없애면 안 된다 난리를 쳐가지고 네. 정부가 자그마치 우리 국민들의 세금 1조 원을 다 투자해가지고 재정 지원도 이미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정부 정책에서 검토 후에 재정 지출까지 해서 제외된 사업을 다시 번복하는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렇죠. 의아스럽죠. 네. 비밀은 에너지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22일 오후에 산업부가 22회 에너지위원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울진 3, 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촉직으로 19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촉해서 뽑은 민간 전문위원 중에 네.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 결정 당시에 네.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바로 이 에너지위원회도 또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에너지위원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핵마피아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돼 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고 시민사회에서는 걱정하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4년 동안 신울진 3, 4호기 건설 계획을 취소할 만한 어떤 행정 조치도 하나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선언은 했지만 네. 이걸 뒷받침할 제도,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선언했던 탈핵 로드맵 자체를 이제 후퇴시킨 거 아닌가. 결국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
울산의 한 56개 단체가 총망라해서 만들어진 탈핵울산 시민 공동행동이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고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하고 배치된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과감하게 산업부 장관 해임해야 된다. 문책해야 된다. 그리고 신을진 3, 4호기를 포함해서 네. 신규 핵발전소 금지 계획은 완전히 딱 금지한 법으로 법제화하자. 만들어라.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군요. 지난 23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그런 이유로 열렸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울산 시민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울산에 지어지는 신고리 오륙호기 막겠다. 안 짓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잖아요. 네. 근데 당선되고 나서 스리슬쩍 신고리 오륙호기를 지을지 말지를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공론화를 통해서 네. 사회적 수기를 거쳐서 좀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고 나서는 그 사회적 수기를 명분으로 결국은 공사가 재개돼서 지금 한참 신고리 오륙호기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약이랑 정책을 실현할 때 구체적인 행정 조치나 입법 과정 없이 그냥 정치인이 호언장담하는 건 보통 자초되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더 중요합니다. 네. 2023년이면 수명이 만료되는 딱 2년 남았어요. 네. 고리 2호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리 네. 2호기 역시 이제 영구 정지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지금 2월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한수원이 이 고리 2호기 영구 정지를 막기 위해서 신청 기한을 연장을 또 요청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부 좀 그동안 노후 원전은 좀 설계 수명이 끝나면요 수명 연장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노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기업인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설계 수명인 2023년까지 잘 운영하다가 네. 잘 관리하다가 폐로하면 되는 폐로하면 거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수원이 이를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정말 이제 연초 계속 시끄러웠던 그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과정에서의 뭐 평가 이런 네. 얘기들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실 텐데 이 과정 통해서 감사원이 그런 결정을 해요. 다른 핵발전소도 영구정지 결정할 때 경제성 평가 꼭 해라. 월성 1호기도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 제대로 안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영구정지 전에 감사원의 권고대로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 연장 신청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 이런 명분을 삼아서 이제 원안이 요청을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좀 핑계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서 영구정지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핵발전소를 계속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네. 한수원 이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 이사회가 문 닫자 하고 결정하고 정부에 보고만 하면 돼요. 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노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원안위는 또 한수원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신청기한 연장을 또 거부하면 되는 거고요. 네. 100번 양보해서 한수원이 신청기한 연장해서 경제성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법적으로 원안위는 이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평가할 때 항목이요. 법률상 안전성 평가를 평가하는 기관이지 네.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런 네. 법적 규정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안전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네. 경제성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경제성 평가가 반영돼야 된다고 하면 폐로 비용이 이 고준액 폐기물 처리 비용이 사실 반영돼서 발전 단가에 반영한 재산정 이런 네.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게 고려가 안 됐네요.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면 고리 2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앞으로 줄줄이 이제 노원전들이 수명이 끝나요. 그러니까요. 2호기는 23년, 뭐 3호기는 24년, 4호기는 25년, 그리고 월성 2호기는 26년, 월성 3호기는 27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노원전인 고리원전, 월성원전이 앞으로 5, 6년 안에 다 수명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 수명대로만 다 쓰고 멈추면 되는데 이제 한수원이
이번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기한 신청을 막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연장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월성원전 삼중수 누출 논란도 있었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였죠? 맞습니다. 그 막 바나나 6개, 멸치 1마리 뭐 이런 삼중수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수원은 방사능 누출 없다. 뭐 빗물이 원인이고 공기에서 저질됐고 설사 방사능이 누출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준 지하니까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지난 19일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의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주 시민행동이 킨스가 이제 월성원전 정기검사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킨스가 하는 일이 18개월에 한 번씩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핵발전소를 정기 보고를 해서 이걸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요. 그 원안위가 이제 핵발전소들이 다 안전하게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 하나당 거의 400페이지짜리인데요. 월성원전 4개를 다 이 보고서를 그러니까 거의 2000페이지 가까운 걸 쭉 보신 거예요. 봤더니 사용 해결료 저장소랑 폐수지 저장 탱크 이런 데서 정말 누출이 있고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킨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연구기관이죠. 맞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원안위가 있고 이 원안위가 이제 뭐 법이나 또 원자력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관련 뭐 법률적인 근거나 자료들을 이 킨스에 의뢰해서 킨스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걸 계속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원안위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일을 하죠. 그러면은 이 킨스의 원전에 대한 정기 보고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중요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킨스의 월성원전 1, 2, 3, 4, 5기 정기 보고서는 정말 이제 양 자체도 크고 아까 제가 방대하다고 했잖아요. 400페이지. 네. 그래서 거의 2000페이지 가까운 이 방대한 자료를 경주 활동가들이 정말 분석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하 구조물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고 있다는 게 이 킨스 보고서에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1호기 같은 경우는 사용 해결료 저장소 차수막이 파손돼서 그 저장소의 수량이 반이나 줄었대요. 생계 반이나 준 게 어디 갔겠어요. 다 어딘가로 샜단 얘기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겁이 덜컥 나요. 그러니까요. 삼중수 농도가 심지어 34,100베크럴이라고 보고서가 추정하고 있고요. 또 1, 2호기 모두 다 폐수지 저장 탱크에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됐다고 하는데 2호기 같은 경우는 벽체에 미세 균열이 있어서 이 균열을 통해서 누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발표가 있고 이 누설로 그 인근에 있는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억 1,700만 베크럴이라고 킨스 보고서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한수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한수원은 월성원전 부진의 지하수의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된 원인이 빗물에 의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치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킨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킨스의 월성원전 정기검사 보고서는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원인은 명백하게 오염수 누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 4호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관측 의물에서 정말 이게 너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 삼중수소 농도가 2010년 대비 최대 10,000배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뭐 한두 배가 아니에요. 만 배나 넘게 나왔다. 근데도 이제 한수원은 3호기 터빈 건물 배수로 삼중수소 71만 3,100베크럴 검출 이런 것도 누출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듣고 힘드시죠? 곤란하죠.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정기검사 보고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나 싶을 만큼 한수원은 계속해서 발뺌하고 있고요. 참 이 뭐 한두 배 차이가 아니어서 그리고 그냥 시민사회나 민간한 감시단체에서 보고한 것도 아니고 킨스의 정기검사 보고서에도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돼 있는데 이걸 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군요. 그러면 킨스 입장은 어때요? 킨스는 사실 입장을 발표할 수 없는 단체죠.
왜냐하면 산하기관이니까. 원안이 산하의 네. 그냥 연구기관이니까 원안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든 킨스는 사실은 이제 침묵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군요. 침묵하고 보고서만 보고서로 모든 걸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기준치 자체가 문제라는 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수원도 그렇고 원안이도 그렇고 인체에 무해하다, 만배나 뭐 높다고 해도 기준치에는 뭐 안 안 미친다, 미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킨스의 정기검사 보고서에도 이 기준치가 명시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킨스가 리터당 4,100베크렐 기준을 부적절한 판정 기준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명시돼 있어요. 기준 자체가 부적절하다. 라는 게 딱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기 보고서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나 그 주변에 오염수 보관하는 구조물 이게 외부 환경으로 누설이 없어야 하는데 네. 계속 적정한 판정 기준이 마련돼도 이 지하 구조물 세밀하게 검사하고 또 검사했다고 하더라도 지표에 계속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판정 기준이라는 거 방사능 농도라는 네. 것, 이 기준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고 서울대 백도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소량의 미량의 그 방사능이라도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네. 해가 되기 때문에 암 발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안전한 핵은 없다라고 보는 게 팩트고 진실이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 규제기관이 보여준 행태를 봤을 때 원안이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킨스도 그렇고 사실 킨스가 국가기관이고 이 핵발전 산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성돼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몇만 배, 몇 배, 베크럴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리고 본인들의 판정 기준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하고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그렇군요. 정도면 이건 네. 정말 이제 심각한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죠. 얼마 전에 21일이잖아요. 그때 오전 9시경에 영광 앞바다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경주와 포항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닌데 지진의 위험 속에 있는 고리원전과 또 월성원전 이번 기회에 좀 안전대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정치인들의 말, 약속 이게 참 중요하긴 한데 이게 현실적인 힘을 가지려면 행정적인 조치랑 관련 법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사실 한수원은 위험천만한 원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안위의 보고의 의무만 있을 뿐 사실 법적 처벌을 위한 규정 같은 게 없고 책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이 정말 시급하고요. 예,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 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네.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 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 기본 재정법 다시 만들고 문재인 네.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원전 수명 연장 안 하고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네.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군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이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이항희 위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권진아의 잘가 방송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